네, 다시 봅시다. 네. 네, 그래서 이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역 공간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공간이 자기 상관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건 좀 더 옛날 버전인데, 전역적은 좀 옛날 버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이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값과 비교했을 때 이게 상관성이 어떤 상관성을 띠는지를 분석하는 게 국지적 자기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전역적 자기 상관성에서는 크게 이제 모란자이랑 이게 제일 처음이고, 그리고 게티스 오드 제너럴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 자료가 잘못됐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료를 바꿨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 모란자이는 이게 공간적으로 자기가 상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0부터 1까지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적 자기 상관이 되어 있으면 뭐 0.784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0이면 작고 이제 1에 가까워질수록 공간적 자기 상관이 큽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되게 크게 나온 거고 보통은 화면이 안 0.2, 바뀌는 거 맞아요, 지금? 아니요? 아, 네. 0. 0.2 정도만 돼도 되게 일단 공간적 자기 상관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 0.4 정도 되면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모란아이고요. 그리고 이 게티스 오드 제너럴지는 이 공간적 자기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은 값과 큰 값을 이제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값들이 전역적으로 많이 모여 있으면 이것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큰 값들끼리 많이 모여 있으면 플러스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대신 0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아까 모란자이랑은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그런 개수입니다.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공간 전체를 보고 그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반대로 하네 조금 다르게 이 국지적 자기 상관성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값과 비교했을 때 그 군지 패턴을 세부적으로 나타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봤던 게티스 오드 제너럴지에서 비슷하게 게티스 오드 GI라는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앤설린이라는 교수님 연구팀이 만든 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이 있는데 요거를 만드시면서 아마 그 지오다 프로그램도 같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 요, 요 개수들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콜드스팟 핫스팟 어널리시스라고 이 게티스 오드 GI가 불리고 이 보시면 이렇게 모여 있는 값들이 어, 이 하나의 지역이 주변과 비교했을 때 같이 유의미하게 이 군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위치를 제외하더라도 그 개수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일 때는 이렇게 p-value를 보여주고 그리고 평균값보다 높을 때는 빨간색, 하이, 그리고 평균값보다 낮을 때는 로우, 파란색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핫스팟 어널리시스라고 불리고요. 리사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주변 값과 비교했을 때 해당 지역이 어떤지까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는 빨간색, 파란색밖에 안 보였다면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색깔들이 보이는데요. 본인의 로케이션과 주변 지역을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아까는 계속 하이, 로우만 있었다면 여기는 로우, 하이. 그러니까 자기는 낮은데 주변 지역은 높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는 높은데 주변 지역은 낮은 경우가
하이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그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가장 자세한 것입니다. 네, 아까 다운받는 건 알려드렸고요. 먼저 이 지오다 프로그램을 여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 것을 네, 이 시카고에 있는 헬스랑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파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얘네가 이제 이 지오다에서 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시고 데이터를 저는 지금 다운을 받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폴더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shape, dbf, shape x 이 파일이 들어가 있고 프로젝션 파일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 이렇게 드롭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열으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각각의 그 아이디가 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범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올런스 이게 커머셜이 무슨 경제 범죄 그런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요 바이올런스 C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공간적인 인접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변수들이 상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인접성을 확인하는 그런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웨이트 매트릭스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변수들이고요. 그 x가 있으면 x 값들이 있고 여기 x 프라임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공간적인 계수들을 만들어서 통제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웨이트 매니저로 들어가시면 이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select id variable은 이게 겹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커머셜 에리아 아이디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컨티전티 웨이트가 있고 디스턴스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 컨티저티 웨이트는 인접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건데 룩 그리고 비숍, 킹이 있으면 저는 이제 가장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킹으로 선택을 해주겠다. 퀸이나 킹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거는 한 개로만 오더를 이제 만들고 오케이를 한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같은 파일 이름에다가 퀸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의 지역에 아까 퀸은 여러 가지 지역들이 주변에 다 인접한 것들은 다 선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선택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얘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시면 얼만큼 선택된 것들이 있는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웨이트 매트릭스를 아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는 이렇게 구분이 있는 쉐이프끼리 구분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 스페셜 웨이트는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거리를 뭐 자동 생성하거나 혹은 K 개수 몇 개까지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몇 개를 선택할지 KNN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커널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KNN으로 4개까지 선택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create를 해주고 variable이즈를 commercial area이즈로 해주고 KNN을 4개를 해주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이게 디스턴스가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파워는 1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create를 해줍니다. 그럼 얘도 이름을 KNN4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나중에 뭐 지웠을 때도 이 것들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인접한 여기도 가깝지만 가장 인접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중심점을 기점으로 했겠죠. 그래서 4가지가 선택을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에 들어가시면 각각을 이제 모란즈 I, 로컬 모란즈 I, 로컬 G, 로컬 G 별 이렇게 G 로컬 제너럴 G 그리고 로컬 GI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면 모란즈 I 그리고 여기 제가 정리를 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전역적 자기 상관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보면 여기 로컬 G, 로컬 제너럴 G도 전역적 자기 상관성을 보여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란즈 I고 여기는 게티스 오드 제너럴 G입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G 밑에는 리사, 로컬 모란즈 I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로컬 인디케이터 리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컬 G 밑에는 게티스 오드 GI, 이거 제너럴 GI가 아니라 GI 개수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란즈 아이를 해보시면 아까 그 범죄에 대한 것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시고 웨이트 매트릭스를 뭘 줄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KNN을 하거나 퀸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저는 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K를 하면 이렇게 모란즈 아이 값이 밸류가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바이올런트 값과 그리고 바이올런트가 레그드 주변 값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시면 퀀타일 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된 경우는 많이 상관성이 있는 결과이며 얘를 랜더마이즈 해서 펄뮤테이션을 999로 했을 때도 이 값이 이제 가정을 해서 계속 달라지는 건데 p-value가 0.0001이니까 유의하면서 그 값이 공간적으로 자기 상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0.03이기 때문에 꽤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특수하게 주변 값들이 주로 이 비슷한 경향을 띠는 게 있고, 주변 값과 정말 특이하게, 네, 이 값의 경우에는 자기 값은 낮은데 주변 값이 높은 케이스가 있고, 뭐 그렇게 조금 나뉘잖아요. 보시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낮지만 주변에 된 값들이 그러니까 높은 값을 가지는 그런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값도 높고 주변 값도 높은 그런 값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값은 자기 값은 가장 높은데 주변 값은 조금 애매한 그런, 아마 가까운 것들이 이렇게 선택을 되면서 그렇게 애매한 그런, 네, 0에 가까운 그런 그런 밸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이 값들이 공간적으로 전역적으로 봤을 때 자기 상관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란자이에서는 자기 상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게티스 오드 제너럴 G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모란자이크와 다른 게 게티스 오드 제너럴 G에서는 마이너스 1과 1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티스 오드 제너럴 G에서 분석을 하면, 네, 시그니피컨트 맵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는 그 값은 안 나오지만 높은 것은 빨간색, 그리고 낮은 것은 파란색으로 각각이 이제 전역적으로 봤을 때 상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퍼센타일 맵에서 보시면 좀 공간적으로 비슷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공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비슷한 경향을 띠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서도 시그니피컨트하게 그 공간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분류를 해내고 그것들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그렇게 완전하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파란색이긴 해도 사실 조금 50에서 90%이니까 확실하게 그렇진 않지만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들이 로우 스팟으로 잡힌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모란자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게티스 오드 GI를 보시면요. 게티스 오드 GI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사실 결과값은 똑같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아까 게티스 오드 G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값을 봤다면 이 GI에서는 각
점들을 기준으로, 각 그 지점들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적인 그 값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차이고,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퍼뮤테이션을 해주면 이걸 계속 그냥 좀 더 정합화하는 그런 이터레이션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냥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거의 이제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리사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유니베리에이트 로컬 모란자일이 들어가시면 모란 스캐터 플랫도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모란즈 아이 값이 전역적인 것도 나오게 되면서 아까와 다르게 그 자기 값은 낮은데 주변 값은 높은. 그래서 시그니처 맵도 시그니피컨트 맵도 사실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그니피컨트 맵은 같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선택됐던 것들 중에 아까는 다 그냥 핫스팟으로 분류가 됐던 것이, 얘는 주변 맥락을 활용해서 자기는 낮은데 주변 값은 높은 그런 지역들이 분류가 되고, 얘 같은 경우겠죠. 그리고 자기 값은 높은데 주변 값은 낮은. 여기서는 콜드 스팟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본인의 이제 지역이 높은 것도 보여주는 그런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란드 아이의 값은 또 자기 상관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석의 오란드 아이로 공간적인 자기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분석 같은 경우는 그 ArcGIS나 QGIS에서도 되긴 돼요? ArcGIS에선 되는 걸로 알고 있고 QGIS에서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rcGIS에서 안 하는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방금 네, 했던 분석들이? 네, 저는 네,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지금은 좀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뭘 했을 때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지오다가 오픈 소스면서 되게 UI도 간편하고, 그래서 지오다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점이 많이 찍히고 하는 거를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 등고선 형태로 이렇게 찾아주는 거. 그 지난번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예를 들어서 점이, 저번에 네. 그 덴시티 아이가 분석. 택시 연구할 때 네, 이렇게 점이 많이 찍힌 데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칠해주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는 커널 분석인데요. 어. 커널 ArcGIS, 밀도는 여기서는 못하나? 아크지아이에스에서 해야 되는가? 그거는 QGIS랑 ArcGIS에서 둘 다 할 수 있고, 음. 제가 알기로 지오다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네.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예전에 그 원준이가 썼던 논문인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슨 그 타원체 그리고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 네, 있었거든. 네. 그것도 아크지오에스에서 한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타원을 이렇게 스페셜, 그려주던데 타원체를. 네. 타원트 자체를요? 어, 그거는 하고 나서 원준이가 그 위로 그린 건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으로 그려주는 아닌가요? 것 같던데. 그래요?
글쎄요, 저는 음, 제가 원준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원준이랑 얘기했을 때는 원준이도 커널 덴시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커널 덴시티는 맞는데 네, 엘립스를 이렇게 그려주는 기능이 있다고. 네, 네. 음, 음, 그래, 잘 알았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음. 그럼 이제 다 본 건가? 아,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 남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잠시만요. 지우고.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그 수치 지형도에서 로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다른 데서도 가져오는 시도를 해봤었는데, 안 좋은 게 그 대로 정도까지 딴 데이터가 있고, 그런 좀 작은 도로들은 소로들은 안 나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도로들은 그 데이터들 다른 데이터에서 나오지만 수지형도 외에는 이런 작은 도로들의 데이터들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 도로 분석에 수치지형도를 쓰시는 게 가장 그러니까 지역적 좀 작은 범위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수취지 그리고 정도는 도로가 두 개 선으로 그려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도로 네, 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선이 두 선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네, 저는 중심선을 가져왔습니다. 아, 중심선만 따와 가지고. 네, 그 도로들이 중심선이 있고 도로 면으로 된 그런 선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근데 저는 중심선을 가져와서 이게 도로가 하나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세팅이 일단 됐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커스터마이즈 익스텐션에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분석을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스페셜 어널리시스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이 툴바에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의 툴바에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찾아줍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되진 않지만 여기에 네트워크 노드 데이터를 넣으면 이 데이터 분석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주셔서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아까 네트워크 익스텐션에서 네트워크 어널시스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뉴 네트워크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저는 데이터가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회전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회전 뭐 속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데이터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턴은 여기에서는 없음 그리고 디폴트로 뭐 커넥티비티를 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로드 데이터로 해주시고 그리고 엘리베이션은 없음 그리고 여기에 사실 시간을 넣을 수가 있는데 속도나 이런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터만 넣어주겠습니다. 미터를 넣어주시고 트래블 모드는 일단 요것도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애트리뷰트는 미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디렉션은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이 되게 간단하게 그냥 기본 가정으로 세팅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옆에 이제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지만
여기 기다리시는 동안 그냥 제가 만들어 둔 걸 보시면 이 로드 데이터와 로드 정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네, 이렇게 아마 2가 이따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로드 데이터와 정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각각의 이렇게 노드마다 노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기점을 중점으로 이제 회전으로 해서 길을 찾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 아까 전에는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로드 네트워크 데이터가 선택이 자동으로 되었고요. 가져오는 순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단거리 찾기, 서비스 영역 찾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설, OD 코스트 이렇게 모든 이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네트워크 어널시스, 요게 없으실 텐데요, 아마도. 요거는 네트워크 어널시스를 해주시면 이제 네, 요 분석 툴을 선택해 주시면 윈도우 툴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뉴 루트를 선택하시면 최단 거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이어가 요 두 번째 요걸로 보시면 이렇게 GDB 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레이어로 보시는 게 좀 더 좋고요. 레이어에서 뭐 스탑, 포인트, 뭐 베리어, 루트 이런 것들의 심볼 로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노란색으로 뭐 바꾸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탑을 그러니까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 갈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 첫 번째로 여기 이거를 한번 지우고 볼게요. 이제 서립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샤로스길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클릭하시고 샤로스길 위치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근처에 서울대 입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루트 프로퍼티즈에 들어가시면 좀 세부적인 사항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최단거리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이 완료되면 요 솔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솔브 눌러주시면 왜 이렇게 최단 거리를 찾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찾았네요. 이거를 네, 아무튼 이렇게 원래는 최단 거리를 찾게끔 되는데 얘를 조금 더 옮겨볼게요. 네,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위치 간에 얼마나 빠른 길이 있는지를 찾아주고 플러스로 여기를 들렸다가 또 다른 지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왜 잘 못 찾고 있는 거지? 제 생각에는 뭔가 여기서 조금 길이 끊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게 쉽게 자기 길을 찾게 되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찾아주면 두 번째 길을 찾아서 세 번째 길까지 가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폴리곤 베리어를 해서 여기서 뭐 이 지점을 뭐 공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3번까지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2번은 일단 지워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 길이 선택이 안 되는 바람에 얘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최단 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넣어주시고 두 번째로 이 로드 데이터가 너무 오래 로딩이 되는 것 같으니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에리아가 있습니다. 서비스 에리아는 이 지점들이 하나의 지점을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느냐, 버퍼의 그 네트워크 데이터 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관에 있는 그 공원들의 위치를 점 데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그 공원들에서 얼마나 뭐 한 300m까지 거리를 버퍼에서는 동그라미로 만든다면 이 네트워크 데이터에서는 선을 경계로 이 경계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설정해서 그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버퍼를 브레이크를 한 300m 정도로 해주시고 네, 요 away from facility를 해주시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facility가 지금은 없는데 이 파크 포인트 데이터를 facility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sorted 필드를 이 이름이나 FID 각각 구분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FID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톨러런스는 이제 찾는 네트워크를 찾는 범위인데 5,000으로 해도 되고 뭐 1,000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300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지금 퍼실리티의 로케이션으로 받아들여서 주황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라인으로 설정되는 부분까지 폴리곤까지 설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폴리곤이 설정이 될 겁니다. 솔브를 눌러주시면 300m까지 커버가 됩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해봤을 때 이게 약간 좀 에러가 가끔 생기는 것도 있어서 이게 아마 ArcGIS 자체적인 에러라서 만약에 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바꿔가면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커버 가능한 지역이 설정이 되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살짝은 에러 같긴 한데 이렇게 사실은 300m, 500m, 700m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00m로 구분하고 이렇게 멀지하지만 링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하나씩 구분이 돼야 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류가 나서 이렇게 하나로 지금처럼 뭉쳐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다려 보면서 옛날 데이터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m면 사실 작은 범위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고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도 오류가 조금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설정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어렵지 않을까요? 싶은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거의 값이 뭔가 받기가 어려워서 이거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론적으로 옛날에 했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아까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고 네트워크 번역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00m로 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500m 했을 때 이렇게 작게 나오고 300m, 500m, 700m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시설물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설물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물이 어디인지 찾아주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요새 코로나가 많이 유행했으니까 그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센터를 이 데이터에 가져와 주시고, 하스피털이라는 병상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데이터로 가져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제 인시던트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인시던트 값을 이렇게 로드 데이터 중간중간에 이건 지금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클릭해서 찍어주는 건가요? 네, 인시던트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위에 어, 네, 이걸로 이제 클릭해 주시고 만약에 옮기고 싶을 때는 요 옆에 있는 값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가져왔는 것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해서 퍼실리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가져와졌고 FID를 기준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선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개의 값을 찾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incident to facility로 하시고 이제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는 범위는 제가 아까 1000m라고 붙어서 1000m가 됐고, 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분석을 돌려줍니다. 뭔가 데이터가 자체적으로 뭔가 로드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요. 원래 조금 이렇게 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약간 네트워크 데이터를 만든 것에 오류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일단 분석하는 방법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어, 이 점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렇게 가게 되끔 됩니다. 뭐가 제일 생각에는 가까운 병원이라는 거지? 네? 지금 이 아까 분석 도면에서 지금 되게 네, 하늘색 같은 경우 보면 네. 선이 이렇게 나오면 제일 가까운 병원이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선이 나오면. 원래는 이제 이 네모를 기점으로 이렇게 선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이 아, 점이 그건 알겠는데 네, 그 위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네. 예, 아,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픽 1이기 때문에 로케이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이 픽 3이랑 픽, 픽 2가, 픽 2는 이 데이터인데요. 여기 똑같이 로케이션 1에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지점. 지금 주황색이 네. 그러니까 이 네모에서, 그러니까 네모는 이제 뭐 환자가 발생한 그 지점이고, 루트에서 픽 1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 루트, 그거, 똑같은 네, 병원을 가르치고 있네, 지금.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네트워크 데이터가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에러가 있네. 있는,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노드 2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데이터 이름을 노드 2로 했을 때도 생성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데이터도 그렇게 뭔가 옳게 작성하지 않는? 근데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거의 가까운 데이터들이 선정이 돼서 뭔가 또 아크GIS가 또 뭔가 자기만의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안 되게 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가끔 그럴 때는 컴퓨터를 다시 키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 다시 키면 그냥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냥 데이터를 안 받고 껐다가 키기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러고 좀 안 되면 또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하면 될 때도 있습니다. 아크GIS가 가끔 그냥 코드가 이상하게 안 그러니까 이 코드가 진짜 이상해 잘못해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그냥 어떤 기능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GIS를 나쁜 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OD 매트릭스는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을 각각 정해놓고 그 것들을 가장 빠르게 이어주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리진은 많은 사람들이 콜 택시를 부르는데 데스티네이션인 그 카카오 택시 자체는 사용자가 그런 요청을 받으면 그 자기 범위 내에 있는 사용자들을 받되 몇 가지 그 가까운 것들만 셀렉되게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쓴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의 그 연결을 공간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몇 개까지 허용할 건지를 몇 개까지 혹은 얼마만큼의 범위까지를 할 건지를 설정해주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것을 OD 분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리진에서 뭐 이런 내부에서 뭐 콜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개 정도가 발생을 하고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한 8개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고 아침에 이렇게 많이 올 때가 있으니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데스티네이션에서는 그 주로 큰 도로를 중심으로 이 택시들이 오가니까 네, 한 5개 정도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파란색. 네, 이렇게 사용자들이 콜을 불렀을 때 이 택시들이 얼마나 이 데이터를, 이 콜을 잡아서 그렇게 할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아마 모두한테 가기를 바라겠지만 택시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장 이제 컷오프 되는 밸류를 한 700 정도로 잡아주고 찾을 데스티네이션은 3개까지만 잡아준다고 생각해. 3개, 3개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찾아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토러런스는 1000으로 잡아주시고, 음, 네. 이거를 1로, 데스티네이션을 1개로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군요. 700m 안에 있는 모든 콜에 가고, 연결되는 것 중에서 그 택시 기준에서는 연결되는 것 중에서 한 3개까지만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고 분석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아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분석을 해볼게요.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이거를,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은 네, 자동으로 읽어 드리는 건가 보죠? 네. 그러면 네네. 아까 여기 그게 그러니까 아까 그 표 다시 좀 나오게 해볼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오리진이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그 네,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네. 아니 그 옆에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이 700m라는 게 뭐가 700m라는 얘기예요?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도 그냥 잡는 것 같아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그 같기도 합니다. 50으로 한 100으로 해보죠. 50, 100. 그러면은 지금, 네. 여기 지금 오리진 1에서 100m 안에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 거예요, 얘가? 오리진 어, 네, 오리진이 제가, 8개를 전부 다 100m 이내에 있는 거 다 찾아주는 걸까? 네, 오리전 한 개 다, 그러니까 각각 100m별로 음, 찾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에 찍어둔 애들은 다 분석 대상이 된다 이거죠? 네, 어. 그럼 이게 아까 다해가 여기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찍었는데 그거를 어, 찍지 않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했지? 네, 그러면은 그뭐 몇백 개가 돼도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어. 다시 한번, 제 생각엔 조금 오류가 있는, 좀 줄어들었네. 네. 음. 보시면 아까 세 개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데스티네이션을 몇 개를 찾을 건지를 세 개를 선택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세 개, 각 오리진에서 세 개까지 선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음, 거리는 무시하는 건가 보지. 이게 뭐 상당히 지금 거리가 먼 거리 아닌가?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래도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데스티네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 맞네요. 데스티네이션을 700으로 하고, 그러니까 컷오프 밸류를 700으로 하고 모든 지역을 찾겠다라고 하면 이 데스티네이션을 기점으로 700m까지 범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오리진은 3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뭐 조금 4개인 것도 있고 다양한데 이 데스티네이션을 기점으로 700m 범위까지가 검색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 보니까 저 네트워크 데이터에 확실히 오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뭔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자체에 지금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로 조금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제 조금 확실하게 이거 사실 어트리뷰션에 들어가면 여기에 안에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이고 이 오리진을 기점으로 가장 그러니까 랭크가 1인 것들만 또 추려낼 수도 있고 뭐 그런 데이터들이 아무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 들어가셔서 심볼로지로 이제 들어가시면 각각의 랭크를 이건 보여드려도 괜찮겠네요. 여기서 이제 라인에 오픈 어트리뷰트 테이블에 가시면 오리진은 뭐고 데스티네이션은 뭐고 이 데스티네이션의 순 순번은 뭔지 그러니까 1번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 1번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것들이 여기 1번부터 네, 이렇게 1번, 뭐, 9번,
10번, 11번, 13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요, 어? 이건 데스티네이션을 기점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데스티네이션이 기점으로 1번인 것을 이제 이 9번을 기점에서는 1번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랭크가 1로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9번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것이 요 지금 1번이기 때문에 랭크가 1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볼로지를 만들어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데스티네이션 랭크를 가져오고, 다른 것들은 데이터를 그냥 값을 그냥 좀 연하게 주고, 결국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면, 잠깐만요. 이게 데스티네이션 랭크로 해야 되는데. 음? 뭔가 분석에 이상함을 발견. 원래는 하나씩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게끔 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가 애매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알겠어요. 저기 그러면 다 된 건가 네. 이제? 네. 음, 이렇게 알겠고